대표의 워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형사 피고인, 즉 이재명 대표의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다. 위증교사 사건은 그러니까 25일 날 있을 판결을 말하는 거죠.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. 사법부가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. 25일 선고를 굉장히 예견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. 저는 저 부분에 주목해서 실제 법조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체포동의안에 저 내용을 담아서 본인이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국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한동훈 대표의 해석에 대해서 설이 엇갈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따로 이번에 그 국회에서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건건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다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, 분위기를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저는 법정 구속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. 1년 6개월에 뭐 혹은 그런 판결을 만약에 내린다 하더라도 제1야당 사실상 뭐 말이 그렇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의도의 그 지금 수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바로 법정에서 오라를 지운다? 이건 좀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. 그건 부담스럽죠.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래? 그 국회 동의를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틀어지고 있는데 그 국회 동의 없이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철창에 넣을 수 있는 건가?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잖아요. 그 가능성을 떠나서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갔다는 겁니다.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꼭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그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퉈봐야 될 여지는 있다고 해요. 그렇지만 역시 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논쟁이 될 겁니다. 이것이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. 이제는 2심에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때는 818호 국회의원회관 자기 방으로 갔거든요. 이번엔 내 방에서 측근들하고 회의도 못하는 거야. 25일 날 오후에는 내가 그러면 의왕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느낄 어떤 공포감, 지지자들이 느낄 2차 멘붕 이런 것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한동훈 대표는 정확히 그 지점을 노리고 있는 이 발언을 던졌다고 봅니다. 저는. 근데 여야가 말이죠. 제가 하나 좀 첨부하고 싶은 게 이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미리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. 야당을 비판했던 이유가 야당이 지금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인데 제1당인데 과하게 법원을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. 장외 집회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합니다만 사실상 민주당이 방탄 집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여당 대표도 저런 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. 자중해야 한다. 자중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는 다 알겠는데 여야가 다 정치적 의도 다 있는 거예요. 있습니다만 여당이 야당을 비판해 왔듯이 지금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예고한 듯한 저런 얘기는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. 아직은 기다려보고 지금 민주당을 비판한 이유가 왜 지금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.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이거 정권이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. 사법부 중앙지법이 판단한 거예요. 한성진 판사라는 사람이. 근데 이걸 미친 정권이 미친 판결했다? 이렇게 엉터리 정치 논리가 어디 있어요?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? 그걸 비판하려면 25일 1심 이준교사 의혹 그 사건도 말이죠.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는 기다리고 승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. 자꾸 이렇게 이 재판 문제 가지고 지금 사법의 정치화라는 게 또 정치사법부가 워낙 비롯된 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사건부터 이렇게 비롯된 거예요. 이건 대장동 사건은 아닙니다만. 근데 왜 같이 그렇게 하냐고요. 그 속내는 안다 하더라도 여당이 더 품격 있게 이렇게 갈 때 이게 오히려 재판을 압박하지 않고 여당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굳이 따지면 말이죠. 전 여야가 재판부의 판단에서 말을 좀 자제해라. 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여야 모두 자제해야 한다. 한 템포 낮춰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제안했습니다.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좀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. 저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뭐 좀 신바람이 좀 난 듯한 분위기에서 의원 대화방에서 강승규 의원이 재선 의원이죠. 누구나 아는 그 또
친윤계고 네. 이 강 의원이 제안을 했다 그래요. 네. 의문사라는 것이 6명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. 네. 이거 진상 규명 TF를 발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네.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일부 또 친명계 여기에 조배수 비례대표 의원 네. 법조 전문가잖아요. 일부 동조가 있었다고 해요. 이런 분위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크게 보면 지금까지 눌려만 오던 여당 또 여권의 입장에서는 반전의 기회가 생기니까 자 때는 이때다라는 그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몰아붙여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할 수 있습니다. 충분히 뭐 그런 TF를 구성할 수 있는데 과연 그 TF가 뭐 얼마나 역할을 하고 그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또 균형 잡히고 납득한 공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. 하나의 정치 공세 차원이긴 한데 그만큼 이 부분은 현재 신바람이 난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네.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네.